네,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 김용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엄을 한 게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는 반체제 척결, 두 번째는 부정선거 밝히는 거라고 이제 대통령이 반체제 척결 얘기했고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장관이 이제 계엄의 주체 세력이죠.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좌파 진영은 사실 입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여론이 물꼬를 틀까봐 그리고 부정선거 나올까봐. 지금 여러분들 잘 보면 그 민주당 측에서 부정선거 이 부분 중앙선관위 침투한 부분에 대해서 입 닫았어요. 그거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입이 아가리 동물의 입은 아가리죠. 아가리 털고 있는 건 이준석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을 기대할 것이다. 그거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론자들의 미치광이 그런 거에 이제 심도돼 가지고 이거 계엄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즉흥적이고 이게 약간 뭐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버렸잖아요. 부정선거 말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고 뭐 극우고 막 이러는데 대한민국에 극우 없습니다. 극좌는 있어도. 그렇지.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걔네들은 폭력을 행사했었잖아요. 집회 때 민노총이고 뭐고 경찰차 부시고 죽창 쑤시고 분신도 했잖아요. 분신도 하고. 근데 그거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그건 폭력을 행사해야 돼요. 우리 우파는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폭력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댓글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그냥 댓글에서 긴 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극좌만 쓰세요. 극좌.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극좌에 대한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각인이 되면 좌파들이 극좌구나. 이걸 선점해 버렸어요. 극우라는 거를.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한번 보겠다. 라고 이제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통합선거의 명분을 노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까봐 그쪽으로 갈까봐 그리고 바들바들 떨걸요.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선관위가요 전당대회 관여한 거 아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언제? 이준석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그게 간첩들이지 뭐. 저는 그렇게 북한 생각해요.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라 좌파들이 우파 정당에 회방 놓기 위해서 때로는 포섭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이라든지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거예요. 역선택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밀잖아요. 돈을 거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격으로 나오잖아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가족 인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돈보다 더 달콤한 권력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하면 딜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많이 넘어가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넘어갔다라고도 뭐 생각을 많이 해요. 넘어가요. 근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에도 그 박사님하고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도 저도 약간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법원 앞에 사진들을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이래놓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정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언론이 참으로 큰 역할을 했어요. 언론이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없다. 그리고서 일절 보도 안 하잖아. 네. 취재 안 하잖아. 절대.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선택한 영역 안에서 5% 감사하고 5% 감사하고 외부에 해킹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 8번 있었다. 있었다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죠. 8번 있었는데 그 무슨 그냥 놀러 해킹해? 선거를 조작하려고 해킹했지. 은행 해킹하는 건 왜? 돈 빼가려고 해킹하는 거고 선관위 해킹하는 건 왜?
표 조작하려고 했긴 가지 뭐 거기서 한번 들여다보고 놀고 나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체제를 흔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오자마자 교육에 대해서 손댔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렇게 좌파 정권만 이야기해 봅시다. 노무현 정권 때 계층 간의 증오 조장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그냥 뭐 USB에 넣어서 그냥 다 아주 대놓고 대놓고 갖다 바쳤죠. 갖다 바쳤죠. 그거 마지막에 지킨 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되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에 막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이 다음에 여러분들 끔찍하겠지만 생각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마지막 단축키입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끝냅니다. 판을. 그러니까 막 자꾸 열었다 이렇게 봐야 아주 되는 거예요. 끝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방어가 시작돼서 독일 같은 경우는 수개표해요.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 독일을 이야기했냐면 독일은요 그 땅덩어리를 러시아와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러시아의 부정 세력들이 들어와서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원천 차단용으로 그냥 아예 수개표로 갔어요. 거기가 뭐 덜 발전해서 손을 하나하나 아이고, 셀까요? 독일이 우리보다 덜 발전했어?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IT 강국입니다. 지금 1위입니다. 1위. 삼성 TSMC 제꼈어요. 1위예요. 거기서 사전 투표한 기계 못 만들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거기서 왜 한 장 한 장 수개표 합니까? 이동도 안 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투표 딱 하고 난 다음에 마감 딱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개표할 때마다 뭐 이렇게 요런 거 절대 없어요. 들어 이렇게 들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 하나하나 전부 녹화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대만은요. 중국의 부정 세력들의 침투에 대한 그렇지.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뭐 IT 강국도 아닐 뿐더러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지금 이미 간첩이 있다라고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법원 징역 5년, 7년 때려 맞고 있고 지금 세상이 이상한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대통령에게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도 아니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나와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원도 보고됐고 국정원에서 또 조사한 것도 보고됐고. 그 대통령은 부정선거인지 확신을 하는데 이걸 밝힐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끙끙 앓다가 계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거예요.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석 대통령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방 기대하고 있다. 그 한 방이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이게 세뇌가 경도가 돼가지고 요거 한 방 기대하고 있을 거다. 그 전에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밝히기 전에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밝혀지면 지네들 다 죽으니까. 근데 한 50명, 60명 다 다 탈락되지 죽으니까. 않을까요? 아니 선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금배지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동자들은 사형당하니까 대법원들 큰일 나거든요. 다 지금까지 뭉갠 사람들 그리고 판단 잘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밝히면 안 되니까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총력전. 이거 국회 해산 카드거든요. 그럼 이거 국회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발발 떨어가지고 언론 이거 다룰까봐 이런 방법 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 지금 당장이라도 뭐 내란으로 구속 체포 수사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경찰 검찰 공수 이제 지금까지 잘 놀다가 공수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충성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수처 뭐 누구한테 했어요? 충성 경쟁하는 거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다들 보고 있어요. 확보한 부정선거 증거 자료 좀 이제 한번 열어봐라. 근데 이게 어설프게 열었다가는 지금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열었다가는 봐라 저거 뭐 어쩌죠 또 이준석이 물꼬를 확 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중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다들 뭐 어떤 일각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어디 있어? 아니 부정선거 증거가 지금까지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실패야? 부정선거는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도 잡은 거고 국정원에서도 잡은 게 있어요. 이미 있고 서버에서 확인하려고 털은 건데 왜 뭐 실패했다는 실패는 말이 안 되죠.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 드릴 건데 자 지금 보면요 방첩사 방문 후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가 가능하게끔 대통령령을 개정했고 개정했죠. 예. 개념이 애매모호한 사이버 테러 수사에 부정선거도 가능하게끔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거기 뭐지 민주당 측에서는 그 즉흥적이다 그리고 아니야 미리부터 준비했어요. 이준석도 즉흥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굉장히 무거운 사람입니다. 몸도 무겁지만 즉흥적일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요 다음 페이지 한번 예. 봐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 보면 막 파란 박스 막 들고 나오는데 선관위 들어갔던 이제 계엄군이 큰 박스 하나를 들고 나. 네. 그 박스가 도대체 뭐냐? 근데 선관위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로그인 흔적도 없고 우리 거 자료가 반출된 흔적이 없다라고 안심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언론전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위험하다는 걸 지금 알아요. 근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선관위 서버가 있잖아요. 그 정지됐었어요. 들어가 보면 다 선관위 서버에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안에서 지금 오자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네. 이미지를 그냥 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지 복사를 하면 접속 로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필요 없고 그냥 이미지 복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하면 여기 있는 게 일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사를 하면 마지막 최종본만 최종본만 남는데 가는 거고 이미지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요거 하나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 하면은 이게 다 그러니까 원본, 수정본, 최종본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 부정선거 한 놈들이 수정을 했어도 그것까지 다 가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니까요. 복사를 하면. 저는 그냥 복사는 예를 들어서 USB 같은 걸로 넣고 복사하면 최종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복사를 하면 원본, 수정본, 최종본 다 가서 그동안의 부정선거 세력이 만약에 서버를 중간에 손을 댔으면 그 기록까지 다 통째로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가 거기서 뭐 반출된 서류가 아니고 이 포렌식 기계였다. 기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이미지 복사하는 기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옆에 항상 한동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붙여야 그러니까 돼. 이준석도 붙여야 되고. 이준석은 그냥 급 안 되니까 좀 내려놓고요. 민주당이랑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이랑 내려놔, 그놈들. 한동훈이랑 이야기가 처음에 비상계엄은 불법이었다. 그거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불법인 상황에서 취득한 증거물은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독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에서 뭔가 그 박스가 들고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증거 자료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그 효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꾸 불법이다. 근데 그때는 계엄 상황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는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그냥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했고 나왔고 물리적인 반출도 없고 접속 로그인 굳이 남기지 않고 그대로 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전문가 소견 달았는데 송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디지털 포렌식 장비 이런 관계된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게 서버 복사를 이미지 복사 형식으로 할 경우 원본 서버를 얻는 것과 다름없어서 삭제, 변조, 결과물 등의 모든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송철수 대표가 얘기했어요. 모든 기록이. 그러니까 중간에 조작한 것까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철수 대표는요 6451기입니다. 네.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애국이라는 거 좀 믿을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박스를 옮긴 거 이제 CCTV에 찍혔는데 그건 포렌식 장비가 들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그 군복 입은 사람이 사진 찍은 거. 네. 그거 그건- 서버 앞에서 사진 그러니까 찍은 거.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동차 그대로 두고 위치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미지 복사한 게 요
위치. 요 위치고 요거였다. 음. 그건 이제 확인 그러니까.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노태학이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6일에 긴급 회의를 열고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어떤 전산이 나간 것도 없고 로그인 기록도 없다. no. 저는 다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왜 빨리 좀 내놓고 지금 저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뭐라도 내놔. 어설프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체제가 위태위태해요. 한동훈 체제가 좀 위태위태. 단계 게이트부터 위태위태했는데 요게 또 아주 저 본전이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계엄 때 완전히 본색이 드러났어요. 인간 본색이. 인간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완전 드러났어. 하루에 5천 명씩 탈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완전 7%. 7%. 7.1%. 곧 조국하고 똑같아. 아니요, 곧 이제 그 개혁신당하고 영에 수렴할 것 같아요. 개혁신당 한 3, 4% 하죠. 네, 이제 거기까지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영에 수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좀 그래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네. 이놈은 이거 아니구나. 그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윤 대통령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한동훈 너 하는 짓은 이건 더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야 이런 배신행위, 야 이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더라고. 이재명보다 더하다. 그게 이제 그 실망, 그 탈퇴의 주 원인이더라고요. 이재명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플랜 잡는 것들 보잖아요. 뭐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 잡잖아요. 그거 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시기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네가 말하는 국민은 개딸이냐 중국이냐 묻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해요. 아 중요한 분기점 되죠. 네, 저는 거기가 1월 20일. 1월 20일 이후로 왜냐하면 트럼프에게도 대화 상대가 이제 윤석열이냐 그걸 떠나서 자유진영을 그렇지. 대표하는 그 국가의 수장이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가의 수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에이 당연하죠. 문재인 때 say hello goodbye 문광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이게 뭐지 그 김정은이 딸랑이네 가 패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확한 사람이에요. 내 나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 그러니까 흠을 낼 수 있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꺼져.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수장으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는 완벽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 자유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상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그리고 부정선거 밝히는 걸 코드를 공유하고 있거든. 그렇고 트럼프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부정선거 밝힌다고 그랬거든. 공언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리고 한다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공격 대상은요 소련이래 러시아 아닙니다. 이미 푸틴은 기싸움에서 졌어요. 야 너 그 광장에서 내가 한 대 칠 거야. 그때 푸틴이 눈 막 돌아가면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냥 기싸움으로 제꼈어요. 시진핑 요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 패권국을 넘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슬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볼 거예요.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야, 네가 기축통화국 뭐고 다 가져가봐. 근데 시진핑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 본 거예요. 시진핑을 간 본 건데 그 미국에 풍선 날려 보냈죠. 그다음에 스파이 있죠. 그리고 그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 기간 임기 동안에 코로나 있었을 때 그때 자꾸 시진핑이는 저기 트럼프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시작은 우한이다. 그리고 그 CIA 안에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코로나19로 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에서 명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조작했잖아요. 간첩 혐의로 쏟아내졌는데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상은 중국이에요. 그 중국이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하네.
그거를 본인 국가의 손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방한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1월 20날 이후로 대한민국은 진실이 통할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남은 한 달 남았죠. 이때 동안 정말 지켜내야 된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된다. 버티고 윤석열을 응원하면서 윤석열을 응원하는 거는 윤석열 개인을 응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응원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응원하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정선거를 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부정선거는 이미 작년에 증거가 확보됐대. 있어요. 국정원에서 확보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게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있었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요. 네.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